우리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일인데도 많이 나와주시고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 뒤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6.25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천안은 애국의 중심지인데 천안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6.25처럼 참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의 함성이 이 나라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범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왜 교회가 일어나고 목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은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다 겁이 나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발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개딸한테 걸리면은 전부 다 매장될까 싶어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독재의 길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을 중심으로 해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큰 위기가 왔구나. 이제 여기서 막지 못하면은 몇 석만 더 되어가지고 200석만 되고 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독재당이 만들겠구나.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당처럼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영구 집권도 하겠구나.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물러나고 나면은 또 재판받아야 될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구 집권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쫄딱 망하고 전체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29번 하고 고소고발, 카톡, 여론조사 기관들 걸리는 대로 전부 다 고소고발합니다. 전한길 서장님을 고발하고 저 같은 아무 힘도 없는 목사도 고발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내란을 동조를 언제 했습니까? 제가 선동을 언제 했습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도 고소고발도 하는데 대통령도 고발하고 체포하는데, 여러분, 힘없는 일반 시민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부 다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고 행정부 장관도 탄핵하고 경찰청장도 탄핵하고 탄핵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탄핵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예산은 다 삭감 빵 원으로 만들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내라도 계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계엄을 왜 못합니까? 불법 논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걸 보셨죠? 이제 힘없는 국민은 대통령도 끌려가는 판에 우리는 개 돼지처럼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이재명 밑에서 비비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이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범죄를 부인했다고요? 그러면 대장동 담당자 유한기 씨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한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인 이병철 씨는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는 고발 후에 죽었습니다.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문기 씨를 불러서 물러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문기 씨도 죽었습니다.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횡령하고 다 잡아떼고 있는데 그 담당자 김현옥 씨를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옥 씨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비서실장 전행수 씨는 유서에 이재명은 정치 그만하라고 유서를 남기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해서 만든 무안공항도 책임질 사람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창원 사장도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이재명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다 죽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재명하고 걸리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 부하들이 다 죽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모른다고 잡았다는 이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은 오늘 대한민국은 이제는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토요일 날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할 건데 광주시장 하는 것 보십시오. 강기정이는요, 광주에서는 집회를 못한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통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상식 집회의 자유를 광주에서만 못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절대 광주 시민의 뜻이 아닙니다. 강기정처럼 폭력과 온갖 불법을 다 행하는 그 시장의 뜻이지, 아니 우리 교회도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들은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세뇌된 사람들만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 중에 광주에 와달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이버 코리아가 광주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극렬 좌파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광주 시민들은 금남로가 차고 넘치도록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에서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20에서 40%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다 극우입니까? 이분들은 광주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5.18 광장에도 못 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 강기정은 사퇴가 답이다. 뭐 광주가 신성하니까 우리는 집회를 못한다고 하면서 인문군과 중공군을 독려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했던 정율성은 괜찮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집회를 못하게 막는 것은 강기정이야말로 인민민주주의 백성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에도 광주 금남로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자유민주주의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생충처럼 살아남아서 온갖 혜택은 다 보면서도 이런 자유를 깔아먹는 이런 세력은 물리치고 참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는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새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보십시오. 공수처가 하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도 막 끌고 합니다. 사법부도 여러분 공수처처장도 우리법연구원의 회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람 중에서 3사람 4사람이 다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과 헌법재판소 이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의 계모임과 똑같고 우리법연구회의 동호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에 어떤 인연과 사정으로 편향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 물러나야 되죠. 저 남미에 있는 마약 깡패 집단보다도 이 사법 카레텔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더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눈도. 이재명이는 무지하고 그를 고발한 사람은 유죄 때리고 이 사람도야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재판받을 때는 이 사람이 어딘가 그걸 보고 경상도로 오든지 광주로 가든지 다 다른 데로 가야지, 판사 잘못 만나면은 법과 양심은 없고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양심과 법률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장 오동원에게 정청래가 명령하는 거 봤죠? 탱크를 몰고 가서라도 헬기를 타고 가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죽이고 대통령을 끌어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수처장이 국회의 하수인입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완전히 쫄뱅이잖아요. 쫄뱅이잖아요. 이게요 상권 분립이 되는 나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청래 하는 것 보세요. 장군들을 불러놓고도 나가라 들어오라 뒤에 가서 손들고 서 있어라 이런 유치원하는데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전혀 눈알을 깜빡하지 않고 얼굴도 붓기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북한인지 한국인지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재판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연구의 동호회와 똑같습니다. 현재 문행배는 부산에 와서 유엔군 묘지를 둘러보고는 유엔군이 북침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북한이 남침했는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유엔군이 북침을 한다고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행배는 사퇴하고 북한으로 가라. 그리고 임미선, 정계선, 자기 친동생, 자기 남편이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대장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런 재판장자를 해빼지 아니하고 판결하는 것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헌법재판소가 요새 바둑판입니까? 바둑두입니까? 초시계 갖다 놓고 질문해도 땅 끝났다 그러고. 여러분 이재명이는 재판을 3년 4년 하잖아요. 조국도 몇 년 했잖아요. 온갖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몇 년이 지나도 재판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다 끝내려고 하고 초시계 갖다 놓고 바둑판처럼 똑딱똑딱 두드리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윤석열의 재판은 번개처럼 하고 이재명은 재판하다가 조퇴도 시켜주고 이게 뭐 재판이야? 학교입니까? 조국과 이재명은 무죄 추정해서 조국은 서울대에서 월급도 꼬박꼬박 다 받아먹고 유죄 추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은 이재명과 조국은 무죄 추정이고 윤석열은 유죄 추정, 자기 입맛대로 법을 갖다 붙이는 이런 사법부와 민주당은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나라 선관위 보세요. 여도 몇 명 와 있을 겁니다. 선관위요, 전국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 3,000명인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1,200명이 부정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여러분 국가기관이 한 기관에 3,000명 중에서 1,200명이 부정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국가기관 맞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국정원에서 뭐 조사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이런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선관위는요 할 게 없습니다. 선거를 매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마다 한 번 하잖아요. 몇 년마다 한 번 하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서 미국에 뭐 투표지를 돌아본다, 아프리카에 간다, 뭐 2달 동안 근무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다니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이야, 이런 선관위에 자기 아들 들어가고 자기 조카 들어가고 다 불법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런 선관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헌재에서도요 발표된 투표자 숫자와 실제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는지 한번 검증해보자.
그 연수구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하루만 이틀만 하면 다 끝나는데, 하루만 이틀만 하면 끝나는데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선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수많은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기각시킨 헌재는 해체가 답이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름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깔아먹는 기생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세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TV 뉴스에 나왔단다, 신문에 났단다. 그러면 신문에 나서, TV에 나서 믿을만 하네. 그러나 지금은 신문에 나서 그 신문 못 믿어. TV에 나서 그거 가짜야. 여러분, 지금 언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건 주루 언론은 물러가라. 이런 신문을 끊어버리고 이런 TV나 방송은 안 봐야 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고는 이름을 옷을 입고 그 안에는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는 이런 87 운동원 세력들이 우리나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와 언론은 물론이고 저 민주노총은요, 뭐 노동자의 인권을 말한다 그러지만 저기는 전부 다 간첩이 덕실하잖아요. 간첩 30명 40명 지금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간첩 집단 민주노총은 물러가라. 정교조요, 학생들의 인권 참교육을 시킨다는 민명 아래 그런 옷을 입고 그 안에는 시커먼 뭐 통일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김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고 우리나라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준 이승만이나 우리나라를 먹게 살게 하는 박정희는 비하하고 독재자로 하고 저 김일성이는 주체사상은 위대하다고 떠드는 이런 정교조도 물러가라. 우리 청년들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여러분 기본소득 주겠다, 그거 받아먹으면요 개 돼지한테 사료주는 것 똑같습니다.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지 돈입니까? 다 빚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30대는 눈 뜨면 이미 우리나라에 1억이 빚을 졌습니다. 1억을 빚을 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빚내서 또 나눠준다. 그러면 언제 그 빚 다 갚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월급 받으면 50% 60% 내도 이 빚 절대로 못 갚습니다. 그런데 속으면은 안 됩니다. 5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준다고 좋아하면은 개 돼지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이 껴있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종북 좌파 문행비는 북한으로 돌아가라. 비리 집단 선관위는 해체하라.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수개표 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네, 감사합니다.